자, 안녕하십니까. S버프 유광수입니다. 이번 52회차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50회, 51회가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아서 모두 2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금액은 2회차 모두 합한 금액이 20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저희 S버프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이번 주 주중 51회차 경기에서도 이변이 나오는 경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 분석위원들의 경기자료 수집 기간, 분석 기간과 최종 픽에 대한 의견 조율 기간, 그리고 촬영 편집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51회차 분석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52회차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기 분석한 만큼 경기 분석 영상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행복한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라리가 경기 먼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레반테와 헤타페 경기. 레반테는 리그 3연패 이후 6경기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페르난데스, 좌측 바르디, 우측 캄파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이에 따른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전방 제공권과 개인 기술이 뛰어난 로제프, 그리고 그 로제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부상 선수들의 공백이 크고 측면 수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원정팀 헤타페는요, 중원의 공수조율 좋고요, 최전방의 빠른 움직임, 많은 활동량이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최전방과 우측에 빠르지 않지만 볼 컨트롤과 패싱력이 있는 마타 선수, 그리고 아쉽게도 막비모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쿠쿠렐라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결정으로 공격의 무게감은 떨어지겠지만 쿠토를 활용한 헤타페의 공격이 더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레반테도 최근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자, 이어서 프라이부르크와 미넨글라드바흐의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순위 14위로 10득점 그리고 20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에 따라 측면 공격과 수비에 변화를 주고 포메이션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팀입니다. 중원의 숫자는 많지만 상대 압박이 약하고 수비 전환이 늦은 그러는 그 경향이 있고요. 공격 과정은 주로 측면을 활용하지만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넨글라드바흐는 최전방의 힘과 제공권이 좋은 튀랑, 그리고 스피드와 기술이 좋은 플레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중원에는 공수조율과 슈팅 능력이 있는 노이하우스와 센터백에는 얀츠케, 긴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넨글라드바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상대 빈 공간의 빠른 역습이 장점이고요. 전체적인 전력과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는 프라이부르크가 뒤지지만 홈에서 좀 강한 팀이어서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력 차이가 큰 만큼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라이부르크 패배를 예상합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2승 6무 1패로 홈에서 패배가 없고요. 4경기째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를린 원정에서 되게 어려운 경기를 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위협적이고 짜임새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도르트문트는요, 주중 챔스에서 라치오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F조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에 지었습니다. 홈에서 라치오전에서 홀란드 부상으로 선발에서 제외되고 아자르, 로이스, 레이나로 이어지는 공격에 짜임새 있었지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홀란드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프랑크는 홈에서 치른 8경기에서 지난 마이츠의 패배 이후 패배가 없습니다. 전력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앞서지만 주포 홀란드가 없다는 점과 주중 챔스 원정 그리고 프랑크 원정에서 고전했던 기록 등으로 도르트문트의 승리는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쾰른과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쾰른은 지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18경기 만에 승리, 그리고 함께 30년 만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는 모두 수비에 집중을 했고 코너킥에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조직력은 준수하고요. 하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에 고전하는 모습이고 공격에서는 높이와 힘이 있는 팀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현재 4승 5무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중앙 공격에 베흐호스트 그리고 메흐메디의 호흡이 좋고 양쪽 측면의 활동량과 크로스는 위협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하지만 중앙 수비 위치 선정 그리고 유연하지 않은 몸 놀림으로 볼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켈르는 중원과 수비, 조직력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만 골 결정력에서 부족함이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빠르고 화끈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켈른 원정에서는 고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앞서 있지만 안전하게 켈른의 무승부 또는 패배를 추천합니다. 자, 아르미니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아르미니는 7경기 연속 패배하면서 리그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파비안 클로스는 9경기 만에 첫 득점을 했고요. 저 측면에서 빠른 공격가담은 위협적입니다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공수율도 아깝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들의 느린 움직임 그리고 볼 처리는 부족해 보였다. 전적으로 아쉬운 평이 많은 팀이고요. 마인츠는 최근 6연패를 끊고 3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현 16위로 1승 2무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마다테 선수의 제공권을 이용하는 득점이 뛰어나고요.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올 시즌 9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 불안함은 있지만 공격 부분에서 마인츠의 골 결정력이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르미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자, 이어서 세비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챔스리그 홈에서 첼시에게 4대0 대패당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리그에서는 3연승 중입니다. 촉박한 경기 일정으로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지면서 스쿼드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챔스에서는 2위를 확정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집중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요, 매 경기 실점하고 있고, 최근 3경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챔스에서는 B조 3위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발렌시아 경기에서는 4대1로 역전패했고, 비아레알전에서는, 수비의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주면 무승부, 그리고 또, 알라베스전에는 골키퍼 실책과 페널티킥으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다음 주에 챔스 경기가 있지만 세비야는 이미 진출 확정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B조 1위인 비넨글라드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비야가 부상자가 많지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승패보다는 무승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은 챔스 A조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리그에서는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라이프치히 경기 이후 챔스 러시아 원정 경기가 있지만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라서 부담감은 없어 보입니다.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 밀러, 이선의 코만과 코스타, 고레츠카 선수들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역시 안정감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챔스 H조에서 3승 2패로 메뉴, 파리 생제르맹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 뒤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원 압박, 측면 역습을 주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아직 챔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고 메뉴전에서 패배할 경우 진출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밸런스가 좋은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카디스는 올해 일부 리그로 승격한 카디스는 현재 4승 3무 4패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라운드부터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그라나다 등 리그 상위팀과의 경기에서 빠른 역습과 중원 압박으로 5경기째 패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 대부분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태고요. 바르셀로나는 챔스 오전 전승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요. 진출이 확정된 만큼 이번 카디스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좀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지만 두 팀의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큰 이변 없이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라나다와 우에스카의 경기. 그라나다는 지난 5경기 패가 없이 상승세였지만 최근 3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중반 이후에 공간을 많이 내주며 패배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수비 문제는 있지만 공격에서 최전방 몰리나 선수와 마치스 그리고 중원의 미아 선수의 움직임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최근 5경기 2무 3패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11경기에서 7무 4패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위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 힘과 높이는 수준급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원에서 모스케라와 센터백 플리 선수의 지능적인 수비는 좋아 보입니다. 그라나다의 공격 라인은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고 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라나다가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에스카도 최근 패보다는 무승부 경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브레멘과 슈투트가르트 경기인데요. 자, 브레멘은 볼프스전에서 패배하면서 7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고 우측 공격인 은붐과 케빈 보발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과 그러므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지난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역전패하기 전까지 5경기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최전방 오사코 그리고 중원 라슈차의 전방 압박과 슈팅력은 있어 보입니다만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요. 어쨌든 세트피스까지는 위협적인 팀입니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는요. 바이에른 뮌헨에게 1대3 패배하기 전까지 7경기 패배가 없었고 9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원에서의 짜임새는 역습 압박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두 팀 다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수비는 브레멘보다 슈투트가르트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와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한 브레멘의 공백이 있어 보여 슈투트가르트의 경기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오사수나와 베티스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리그 순위 17위로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죠. 중원 압박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 빌드업 과정을 되게 편안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최전방 가르시와 그리고 또 아빌라 선수의 부상으로 앞으로 공격의 무게감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티스 역시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올 시즌 무승부 경기가 없습니다. 센터백 만디 선수 부상이고 또 골키퍼 브라보 카날레스 선수가 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전력이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두 팀 다 많이 팀 밸런스는 무너져서 시작을 할 텐데 공격적인 밸런스는 베티스가 우세해 보이고 수비는 오사수나가 조금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승리 또는 패배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살케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살케는 3무 6패, 올 시즌 승리가 없고 2연패 중이고요. 수비에서의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고 중원의 압박, 수비 조직력도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수 모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버쿠젠은 올 시즌 5승 3무로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팀 내 득점 1위인 알라리오가 부상으로 2경기째 출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득점력에는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전방과 중원 압박이 좋고 그리고 측면의 빠른 공격과 크로스는 위협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살케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 레버쿠젠에게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으로 레버쿠젠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만
살키가 홈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기록을 고려해서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자, 비아레알과 엘체 경기입니다. 현재 비아레알은 11경기에서 5승 5무 1패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 AT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 등 상위권 팀들과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바르셀로나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모레노, 바카, 고메즈 선수가 부상이지만 알폰손과 구보 선수 등의 대체 선수들이 있어 큰 공백은 없어 보입니다. 수비가 역습에 약한 모습은 있지만 중원에 트리게르스, 이보라, 파레오로 이어지는 공수 조율과 안정감이 있어 상대 엘체를 상대로 큰 어려움 없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엘체는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수 보예가 경고 이외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죠. 그래서 보예 선수를 대신해서 미야 또는 카리오 선수가 대신 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의 무게감은 떨어져 보입니다. 5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으로 선수층이 얇은 상황이지만 상대에 따라 중원의 마르코네를 중심으로 중원과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체는 수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보예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알라베스와 소시에다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했고 또 바르셀로나에게는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인데 특히 이 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페레즈 선수의 정확한 킥과 그리고 우측 나바로 선수의 빠른 공격 가담이 위협적인 팀입니다. 소시에다 팀은요 올 시즌 11경기 7승 3무 1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좋고요. 중원 압박과 공격의 전개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격진의 득점력이 고루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알라베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시에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팀 알라베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